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0평면좌표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9페이지 문제요. 선생님이 예전에 뭐지 강원도 쪽에서 어떤 학생을 가르쳤어요. 이 지역에선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야?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공주 사대부고인가? 한일고인가? 아니면 삼성고? 한민고? 어디가 제일 좋아요? 예, 모르겠는데 강원도에는 좋은 학교 얘기하면 딱 하나 있어요. 기족학교, 민족사관학교라고 모르죠? 이 지역은 예, 민사고라고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외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이제 뭐 많이 오고, 왜냐면 전 수업을 거의 다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냥 영어가 일상화된 그런 학교라서 좀 기족학교예요. 수업료도 한 1년에 4천만 원 이상씩 되는 그런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민사고를 이제 지원했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고등수학을 배우면서 서울의 민사고를 준비해주는 학원을 막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이제 막판이 돼서는 민사고 쪽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민사고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 근데 민사고 면접에 갔더니 수학 문제를 내드래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풀었대요. 어떻게 풀지 몰라서. 그리고 떨어졌어요. 3차 면접까지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졌으니 어떻게 일반 고등학교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다시 고등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딱 나왔어요.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민사고 내가 그 못 풀었던 바로 그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좋은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실제로 면접을 통해서 보는 시험 문제는 전부 고등 과정에서 나와요. 왜? 야, 민사고 백날 들어와봤자 고등학교 준비 안 되면은 시험 되게 못 봐가지고서는 입시율 떨어질 테고, 떨어지면 민사고의 명성에 금이 가는 건데, 우리 항상 모든 고등학교는 중요한 게 이거잖아. 입시율. 맞죠? 뭐 서울대 몇 명 보내고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온 애들이 들어오는 거 되게 좋아요. 민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완벽한 애들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학까지 완벽해야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과에서 요게 쌤 수학이 실려 있었던 문제거든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애들한테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왜? 야, 너네 고등수학 이 정도 공부하고 왔지? 근데 그 친구 공부 못하고 가서 틀렸었는데, 자,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해 봅시다. 얘 보면 황당하죠? ABC, 루트 2, 루트 3 이것도 어려운데 막 분수야, 막 곱하기. 중요한 건 우리는 루트 2, 루트 3이 무리수가 기 때문에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즉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란 얘기는 아니겠지. 그래서 이 식을 쫙 관찰해 봤더니 모든 분자 자리에 뭐가 보여요? 루트 2, 루트 3, 루트 2, 루트 3, 루트 2, 루트 3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얘는 루트 2와 루트 3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 찾으셨습니까?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분수식에. 어떤 특징? 요 앞에 보이지 않고 생략된 1과 3을 더하면 4가 되네요. 2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네요. 1하고 2를 더하면 2가 되네요.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우리가 배웠던 내분점입니다. 뭐예요?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1대 1로 내분.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1대 3으로 내분. 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기하 쪽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그림을 보고 대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어렵지만, 대수를 보고 여기에서 기하의 향기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딱 보면서 내분점이네?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이렇게 풀 거예요. 수직선이 쫙 있습니다. 여기에 루트 2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루트 3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1대 1로 내분이라는 것은 딱 여기에 점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A 좌표 될 거예요. 1대 1로 내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1대 1로 내분. 자, 이제 B가 어디에 오는지 선생님이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루트이고 여기가 루트 3인데 뭐래요?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2대 1. 2대 1은 얘를 몇 등분해야 돼? 3등분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해놓고 나서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이니까 요 점이 B가 되겠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풉니다. 여기에 루트 2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루트 3이 있었어요. 근데 루트 2에서 루트 3 방향으로 1대 3으로 내분이니까 얘 몇 등분 해야 된다? 4등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대 3이니까 1대 3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점이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큰가 봤더니 누가 제일 커?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라고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식을 딱 보자마자 뭐의 향기를 느껴야 된다? 내분점이구나 라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문제가 나와 있어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될 때 예를 들면 이 아래 나와 있는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두 점 A와 B를 이은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될 때 M과 N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가르칠 개념이 없는 애들도 이 문제의 답을 내기는 돼요. 어떻게?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돼요. 자, 무식하게 개념 없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학생들의 풀이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상태일 겁니다.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 Y축이 쭉 가고 있네요. 그래서 Y축에 의해서 요 녀석이 어떻게? M 대 N으로 내분됐다. 자, 이때 M과 N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무슨 생각해요? 와, 요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하면 M과 N을 구할 수 있겠구나. 길이를 구하려면 우선 요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교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선 점 2개 가지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점 2개 가지고 힘들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후에 요 직선 x는 0이죠. x는 0과 연립해가지고 구하면 바로 요 직선의 y절편을 통해서 0, y절편 이런 점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외워볼까?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걔로 얘를 구하고 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얘를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수비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M 대 N으로 내분대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낼 거예요. 자연수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되게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왜? 두 점 사이,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야죠. 교점 구해야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정리해서 자연수까지 정리해 나가야 되죠. 힘들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앞으로 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저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상황은 똑같습니다. X축이든 Y축이든 똑같아요. 선분 AB가 X축에 의해 내분될 때 선분 AB가 Y축에 대해 내분될 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무조건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볼 거예요. 직각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X축에 평행한 선을 긋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X축에 평행한 선을 긋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냥 무조건 직각 삼각형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뭐에 신경 쓰냐면 여기 이렇게 이 직각 삼각형을 자르고 있는 선이 X축이지. X축에 색깔 하나 칠해. 그리고 요 녀석과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긋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Y축이 보이니까 Y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나 긋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뭔지만 하면 되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에 평행한 선이 있을 때 비례식이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잘렸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n. 여기가 뭐가 되겠어? m이라는 길이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잘렸으니까 요 길이비가 뭐가 돼야 된다? m. 요 길이비가 뭐가 돼야 된다? n이라고 요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A라는 점을 이용해서 A라는 점의 Y좌표, 여기는 Y좌표 0이고 B라는 점의 Y좌표, Y좌표만으로 요 길이를 구해서 M 대 N을 구할 수 있고, 요 그림에서는 A의 X좌표, 그리고 0,0, 그리고 B의 X좌표만 이용해서 M 대 N이라는 비를 무지하게 손쉽게 구할 수 있다요. 자, 이게 얼마나 손쉬운지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 개념 없이 풀면 되게 막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했죠? 자, 이 녀석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쭉. 그래,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야. B는 2,8이야. Y축에 의해서 얘가 내분된다고? 좋았어. 여기가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될 때 선생님이 이 문제 무조건 직각삼각형 구하랬는데 어머 여기 이렇게 평행하니까 요 길이가 M이 되고 요 길이가 N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길이는 X좌표만 보면 되는데 요 점의 X좌표는 뭔데? 0이야 0. 맞습니까? 그러므로 마이너스 5에서 0까지니까 이 m은 몇이 되겠어? 길이가 5. 예. 0에서 x좌표가 2니까 2까지죠. 요 녀석은 길이가 몇이 되겠어? 2. 그러므로 m 대 n은 몇이 되겠습니까? 5 대 2. m은 5, n은 2. 풀이 끝!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X축 혹은 Y축에 의해서 쪼개지는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요거 이해했죠?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와 0 사이의 거리 5, 0과 여기가 2니까 2 사이의 거리 2. 요렇게 나온 숫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많이 나왔던 개념인데 교육과정 개편돼서 요즘 어디로 붙었는지 모르겠다.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삼각형이 나오고요. 삼각형의 한 내각에 이등분선이 그어져 있으면 얘는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등분선 나오면 100% 이 개념을 안 써먹으면 절대 답이 안 나와. 무조건 100% 써야 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x 대 y는 뭐랑 같다? m 대 n이랑 같다. 그런데 이 밑변의 길이 b는 여기에 보이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 b랑 같죠? 그래서 얘는 S1 대 S2와 같다라는 요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멀하게 쓰는 개념은요. 얘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얘는 x 대 y는 m 대 n이다거든? 선생님이 사실은 이 개념에서 좋아하는 건 이런 겁니다. x 대 m은 y 대 n이다를 훨씬 좋아해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 왜? 비례식이라는 건 결국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죠. 그래서 내항 ym은 외항 xn과 같다. 근데 이렇게 해도 ym은 xn과 같다라는 똑같은 비례식이 나오기 때문에요. 원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인데 선생님은 내분점 나왔네 이러면 이렇게 기억해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되겠습니까? 자, 손 들고 내분점 나오면 무슨 개념이 필요하다고? 시작!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한 번 더 내분점 나오면 시작!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개념이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지. 그런데 얘 대 얘는 다시 얘 대 얘다 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개념은 기본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넓이까지 걸고 들어가는 문제는 조금 더 상급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런 정리까지 해보자. 결국 S1 대 S2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뜬금없이 몇 대 몇이라도 상관이 없다. X 대 Y와 같다라는 비례식을 세워도 상관이 없다. 이게 상급 문제 개념의 결론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밑에 여백이 좀 널널하게 있을 거예요. 여백에 우리 그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삼각형이 이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래서 봤더니 요 밑변의 길이 b가 m 대 n인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대략 3등분해서요.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빨간 영역하고 여기에 보이는 파란 영역, 이 파란 영역 보이죠? 얘의 넓이 b는 당연히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m 대 n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이 녀석 여기에 보이는 이 하얀색 면적하고 여기에 보이는 이 빨간색 땡땡이 면적의 넓이 b도 항상 무조건 몇이다? m 대 n이 된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녀석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요 녀석의 면적의 넓이 b도 몇이다? m 대 n이 된다. 라는 사실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무게중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가 중학교 때 무게중심과 관련된 이론을 어떻게 배웠는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 이론하고 고등학교 이론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뭐의 교점이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세. 우리 중학교? 네. 뭐의 교점이다? 세중선이에요. 중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을 때요. 한 변에 이렇게 중점을 잡는 거야.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중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중선. 뭐라고 부른다? 중선.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요,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세 중선의 교점 13페이지 잠깐 들어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여기 내가 이렇게 중선을 딱 그었는데 무게중심은 항상 이 중선의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 바로 이 점이 무게중심지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각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내분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세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6등분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6등분 된다. 자, 우리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중선을 긋고 중점을 잡아서 중선을 긋고 중점을 잡아서 중선을 그으면 항상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있을 때 어때? 이 밑변에 있는 길이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의 넓이 B는 똑같이 S, S 똑같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보도록 하자. 요 녀석의 넓이도 같은데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넓이가 2면 여기는 넓이가 1이 돼야 되지. 그런데 얘하고 얘도 똑같은 원리로 넓이가 같으니까 무슨 S? 그냥 SS 두 개가 올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도 2대 1의 길이, 넓이 B를 가져야 되니까 똑같은 넓이니까 S가 올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6등분 됩니다. 그 녀석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무게중심 G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꼭지점에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가까이의 넓이는 yes, yes, yes 해서 똑같이 3등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정리하도록 할까요? 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요번에 무게중심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넓이 뭐가 되겠다? ES 대 S, ES 대 S가 된다. 자, 무게중심에 의한 넓이 이론은요, 요 정도 이론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선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론들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고등학 과정에서 배우는 새로운 무게중심 이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네,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중학과정. 자, 그러면 고등과정에서는 뭐를 배우냐? 그 밑으로 가서요. 필기 해놓고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등과정에선 해석기 하죠. 해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좌표입니다 라고 했죠.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세 꼭지점의 좌표가 각각 x1, y1, x2, y2, x3, y3일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무조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된다. 요게 우리가 우선 맨 처음에 외워야 되는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어때? 외우기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자, 그래서 우리 무게중심 G는 하고 외울 거예요. 시작! 무게중심 G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한 번 더. 무게중심 G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다. 자, 그 증명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2번 아이의 정리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을 최소로 만드는 점 P, 요것이 바로 무게중심 G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다 써놓고 하나하나 증명해 드릴게요. 즉, 요 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미 한 점 P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P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위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무게중심 G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곡지점에서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점 P가 바로 무엇이다? 무게중심 G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비율로 등분한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공식도 하나만 적고 가겠습니다. 4번. 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은 3배의 GA의 제곱 플러스 GB의 제곱 플러스 GC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 그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무게중심 이론의 전부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녀석이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1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 무게중심의 좌표 G 유도해 볼 거예요. 이미 결론은 알고 있지. 불러볼까? 외운 공식. 시작!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또 시작!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자, 요 공식을 지금부터 유도해 볼 겁니다. 자, 여기에 삼각형 ABC가 있어요. 선생님이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선 중선을 잡아낼 거예요. 그래, 중선 잡아내려면 중점이 필요하겠다. 그래, BC의 중점을 M이라고 놓아야겠다요. 자, 그러면 중점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불러볼까? 시작! 2분의 얘하고 요 점의 중점이니까 x2 플러스 x3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 라고 써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m의 좌표를 구했더니 여기다 한번 다시 적습니다. 2분의 x2 플러스 x3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다. 자, 그런데 무게중심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 A에서 M의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내분이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 G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그래, x1에서 2분의 x2 플러스 x3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공식 적을 수 있겠네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에서? x1에서 뭐 방향으로 2분의 x2 플러스 x3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내분이다? 2대 1로. 그래서 앞에 2 곱해주고 요 뒤에는 1 곱해주고 내분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내분 한 번 더 외치면서 2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y1에서 2분의 y2 플러스 y3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는 2 약분되네요. 2 약분되네요. 결국 살아남은 식들은 계산하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더라 라는 요런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페이지 보도록 하자. 예.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 무게중심에 관한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했죠. 삼각형 ABC에 대하여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는 뭐와 일치한다? 무게중심 G와 일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무게중심 G와 일치해 예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증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정말 무게중심 G랑 일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A, B, C 그리고 P의 좌표는 동점이라서 X, Y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 PA의 제곱,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야겠다. 원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가 붙지. 그런데 제곱을 하면 루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이 식을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만 쓰면 되겠네. 루트 없이. 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씁니다. x-x1에 요거 글씨 작게 써야 돼요. 나중에 칸 모자란 것도 있어. 작게 촘촘히 쓰셔야 됩니다.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pb의 제곱. 예, pb의 제곱을 쓸 겁니다. 뭐라고 쓸 수 있다? x-x2의 제곱 플러스 y-y2의 제곱이다. 그리고 더하기 pc의 제곱이므로 x-x3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이다 라고